자, 그러면 형법과 형사소송법인데요. 이게 이제 보면 우리는 소송법하고 형법하고 비교해보면 이걸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형사법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시험에 일단 여러분들이 대비해야 돼요. 시험에 대비해야 되는데 여기서 내가 강의하는 건요. 전적으로 뭐냐 시험 대비지 학교에서 하는 강의하고는 패턴이 100% 다르다. 그러니까 여기에 앉아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은 난 전적으로 뭐다? 일반 순경시험 그리고 7국어 검찰직 여기에 맞춤 강의라고 생각하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뭐 여기서 잘난 척 하면서 뭐다 학설 이론 시험에 나오지도 않는 거 이런 거 뭐다 얘기할 필요도 없는 것이고 여기는 오직 가장 중심이 되는 건 일반 경찰 채용시험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7국어 검찰직 국가직 여기에 맞춰서 객관식을 대비해서 강의하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들으면 100% 여러분들이 도움이 될 거다라고 얘기하고 그 다음에 강의 들으면서 요사이보다 이런 돈 많이 들이고 뭐는다 인터넷 강의 막 듣고 그러죠. 막 듣고 그러지. 그거 한번 흔히 말하는 노란진을 잘한다는 사람하고 비교를 해서 어느 누가 잘하는가 한번 비교해봐야 돼. 이게 오리지널 내가 이제 형법이거든. 그래서 이 시험에 입 맞추는 강의가 어떤 건지 여러분들 한번 잘 보시고 그리고 무조건 이해도 안 하고 판례를 암기하면 또 되지도 않아요. 이거 형법은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안 상태에서 판례를 이해를 해야지. 그리고 나서는 사실관계를 이해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판례 결론을 암기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사실관계를 모르는 상태에서 무조건 암기를 한다. 이건 암기가 되지도 않고 힘들기만 한다. 그래서 그러면 여러분들 일반 순경시험이나 검찰직 시험에 이제 대비해서 보면은 이렇습니다. 시험 문제는 전부 다 이렇게 나와. 판례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조문의 문제가 있어요. 조문. 그 다음에 이론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이론. 요게 한자를 써서 뭐 그런데 요 세 가지거든. 판례, 조문, 이론이야. 이게 형사소송법하고 약간 달라. 형사소송법은 절차법이기 때문에 6대 4 6이 조문이고 40이 판례야. 그러니까 절차법이기 때문에 소송법은 조문을 굉장히 중요시 봐야 됩니다. 그런데 형법은 안 그래. 형법은 80% 90%가 전부 다 판례야. 형법 시험 문제 니네 보시면 전부 다 여기서 판례가 한 뭐가 85% 내지 90%가 전부 다 판례만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조문과 이론 문제는 경찰 시험을 비교하면 이론 문제는 무조건 뭐 된다? 한 문제 정도밖에 안 나옵니다. 한번 볼래? 이번에 1차 시험 문제에서는 이론 문제가 단 한 문제도 안 나왔어요. 그런데 2016년 2차 시험 문제에서는 위전착 문제에 대해서 원격 책임서를 묻는 문제가 답을 찍는 문제가 한 문제가 출제. 이게 바로 이론 문제야. 갑이 난 사람은 반가워서 악수를 하는데 상대방은 뭐가 될까? 칼로 자리를 찌르는 걸로 오인하고 먼저 찔러 죽였을 때, 열었을 때 정당한 이유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 가장 중하게 처벌하는 학설이 뭐냐라고 해서 원격 책임서를 묻는 문제가 한 문제가 작년에 출제됐고 2차 문제 2016년 그 다음에 2016년 1차 시험 문제에서는 갑이 어를 살해하고자 총을 발사했는데 을에게 가벼운 상처만 있고 옆에 있는 병이 맞아 죽었을 때 이게 바로 구속요건적 착오 이론에 관한 거예요. 이런 경우에 갑의 죄책에 있어서 갑의 죄책은 구체적 부합설과 법정적 부합설의 결론이 동일하다. 이렇게 해서 이게 또 틀린 지문으로 찾는 거. 여기 또 이론 문제. 그래서 여러분들 보면 이론 문제는 형법 시험에서 한 문제가 나옵니다. 일반 순경시험을 기준으로 하는 거다. 그런데 니네들 지난번에 봤지만 4월 8일자 시험 봤던 국어검찰직은 뭐가 될까? 이론도 아니면서 판례는 아닌 거야. 근데 이론이면서 상당히 뭐다? 기본적인 것이 이론이 한 대여섯 문제 됐었어요. 이게 바로 국어검찰직하고 일반 순경시험하고 차이점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순경시험은 어제 그저께 경기도 북부 초과시험도 보면 똑같아요. 똑같아. 그래서 이게 크게 문제가 안 되고 이론 문제는 그런데 여기서 나오면 전부 다 이론은 총론에서 나옵니다. 강론은 이론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근데 이론이 나오면 이론이 나올 수 있는 부분이 딱 정해져 있대요. 딱 총론에서는 이거는 경찰시험뿐만 아니라 모든 객관시험에 다 그래요. 원래 한시법에 대해서 추고표 인정 여부
요거 경찰 간부 시험 출제돼 한시법의 추거표 인정 여부로 해서 결국 형법적 1조 2항이 적용되느냐 안 되냐라고 하는 것 요것이 이제 오늘 배우게 될 거다. 요거 하고 그다음에 두 번째 들어가면은 구속 요건론에 들어가면요. 이론 문제가 출제되는 게 가장 큰 것이 아까 말했던 구속 요건적 착오 이론에 관한 거. 그 다음에 고의 파트에 가면 미필적 고의와 인식 있는 과실의 정확한 구별의 개념 요 부분이 되고 그 다음에 미법성론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시험 문제를 출제하는데 약간 난이도가 높은 시험 같으면 미법성 조각사에 있어서 미법성이 조각되려면 주관적 정당화 요소가 결여됐을 때 형법상 어떻게 취급할 거냐 요거 문제 그 다음에 책임론에서는 위전차기 문제 그 다음에 공범론에 가면은 공범 종속성과 독립성설의 차이점 문제 그 다음에 또 한 개 더 되면 공범과 신분에 대해서 형법 33조 적용 여부 요거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도 경찰 시험으로 좀 더 줄여본다면 내가 봐서는 위전착 문제, 구속요건적 착오 이론에 관한 문제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이 좀 가장 한시법에서 추구표 인정 여부, 추구표를 인정한 판례, 부정한 판례 이런 부분이 매우 중요하게 다룬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이 왜 그러냐? 경찰 간부는 여러 번 출제되거든. 추구표 인정 여부에 있어 여러 번 출제되거든. 근데 여러분들 시험은 거기 안 들어갔지만 경관직 시험에 나온다는 것은 언제나 일반 순경시험에서도 반영이 된다는 것을 꼭 머리에 염두를 둬야 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판례가 형법은요 85% 내지 90%입니다. 그리고 조문의 문제는 여기 조문의 문제라고 여기서 치유하기는 약간 어려워요. 조문의 문제가 바로 미수범 처벌기준이 있는지 또는 과실범 처벌기준이 있는지 이런 걸 물어보는 문제가 요새 최근에 경찰시험에서 언급이 돼요. 근데 그거는 이론 문제도 아니에요. 근데 요건 봐라. 일반 교통방해죄, 도주원조죄가 예비업무 처벌기준이 있는지 요게 이제 바로 너희 시험 문제잖아. 바로 작년에 2차 문제. 이런 것들이 보면 경찰 간부에 다 나왔던 질문이야. 다 나왔던 거야. 그리고 또 뭐 요번에 1차 시험은 문제는 뭐죠? 과실 일수죄, 일수죄고는 과실범 처벌이 있는 거 이런 걸 보면 전부 다 경관지 문제 다 나와서 그래서 이번에 특강할 때 있잖아. 그런 것만 딱 A4지로 뽑으니까 A4지로 2장밖에 안 되더라고. 그러니까 흔히 하는 말로 미수범 처벌이 있는 거, 예비업무 처벌이 있는 거 있잖아. 이것이 각종 시험에 나온 것을 기출된 지문을 뽑으니까 A4 2장밖에 안 돼요. 그것만 정리하고 나머지는 전부 다 판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그러면 이제 문제는 이 판례가 85% 내지 90%인데 이 판례를 어떻게 적용할 것이냐라고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